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진단 맛집 진단쇼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8거래째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호 대기를 기다려도 지금 빨간불로 바뀌지를 않아서 급하게 차선을 좀 변경하거나 이 불법 유턴이라도 해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또 동하는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하락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 희망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고장난 것 같았는데 드디어 내작동을 하면서 낙폭 줄이기에 상당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12시 또 구간인데요. 요즘에 뭐 돌파냐, 버티기냐, 아니면 포기할까, 네, 여러 가지 어떤 마음의 갈등들 많이 겪고 계실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해서만큼은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오늘 두 분의 카운슬러 기다리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종목의 상처 많이 보다듬어 주실 예정입니다. 김영일 전문가 기다리고 있고요. 교부증권의 윤현민 FP, 네, 두 분과 든든하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를 보고 있으면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시장을 보면서. 그래도 오늘 조금 낙폭과대 움직임이, 낙폭과대주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조금 기력을 찾아가고 있는 움직임 다행히도 네, 체킹이 되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날씨도 오늘 많이 더운데 네, 복잡한 또 속내들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저희랑 함께 하시면서 조금이라도 네, 시원함 가져가실 수 있는 한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도굴협회님 어서 오세요. 네, 수익 누나 저도 반겨주고 계시고요. 입산소름 푸르꽃님 출석했습니다. 오늘 출석 체크 열심히 해주시네요, 다들. 네, 마그마님도 와 계시고요. 몸 좀 나아지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신간금리 어제 진단 받으셨죠? 네, 오늘도 궁금한 거 있으면 저희한테 패스해 주세요. 봉봉스 TV님 또 함께하고 계시고 나비님도 오늘 활발하게 저희랑 소통해주고 계신데 계속해서 네, 종목에 대한 궁금증, 뭐 시장에 대해서도 괜찮고요. 매수에 대한 사인을 받아도 괜찮을까 이런 고민되시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고요. 325-8200번 네,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 외에 또 게시판과 채팅창으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종목명, 네, 매수가 비중 세 가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율 전문가님 저희 진단쇼 나오기 전에 또 강의와 관련해서 또 광고에서도 먼저 만나보셨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참 고난의 저희 긴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긴축이 더 강해질 것 같은 예감이 들면서 미국장이 굉장히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름 좀 선방인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가 이제 더 고난의 행군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긴축의 시대를 잘 또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투자가로서요? 네, 일단은 참 힘든 구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제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이슈였었던 이 FOMC와 CPI 지수 발표. 결과적으로 최악을 면한,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결과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이 시장은 어려운 국면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흐름이 이제 이 시장이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 굵직굵직한 악재들은 어느 정도 소화해준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가장 우려해야 했던 부분은 이제 C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이제 우려감이 커졌고, 그러면서 코스닥이 이전 저점을 깨느냐 혹은 깨지 않느냐, 그리고 혹시나 깬다면은 이 신용 물량의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급락을 걱정을 했었던 그런 이제 부분인데, 일단은 코스닥은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지켜주려는 노력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이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악재들은 다 나온 구간이죠. 다음 FOMC까지 이제 6월까지 극적인 상승은 어렵더라도 이제 현재 시장에 나오는 또 그나마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 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따라서 이제 봉쇄 완화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역 관세이나 최근에
이제 또 미국에서 논의가 됐었죠. 그 다음에 뭐 원자재 값들이 전체적으로 또 조정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좀 있으면 또 방한을 하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힘을 낼 만한 이슈들이 조금씩은 그래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은 드라마틱한 급등은 어렵더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 이제 살아남는 종목들은 여전히 이제 이전의 흐름과 똑같이 실적이 훌륭한 종목군들이거나 아니면은 개별 이슈가 생기면서 수급 강세를 보이는 이러한 섹터군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어제와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 뭐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뭐 천장을 뚫어내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뭐 그에 따라서 뭐 물류 관련주들이 뭐 태웅로직스나 혹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페노션 같은 종목들이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장 자체가 상당히 대금이 많이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수급이 몰리지 않는 섹터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이라든지 박탈감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제대로 쏠리는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지 수익적인 부분도, 그리고 이제 혹시나 물리게 되더라도 탈출을 할 수 있는 구간을 줄 수 있다는 거 꼭 이제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수급 관심도가 높은 종목들은 트레이딩 난이도가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이 조금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뭐 역시나 실적이라고 봐야겠죠. 최근에 이제 시장의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재 장비 쪽은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이후에 실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을 차츰차츰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시장이 약세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제 싸지면 좀 더 이제 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이제 이후에 시장이 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결론을 내려봤을 때 시장은 힘은 분명하게 약한 상태이기는 합니다. 때문에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다만 시선이 쏠리고 어느 정도 수급이 쏠리는 종목군들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그래도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수익 보전이 되고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설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무한정 쉬거나 무한정 대기하거나 무한정 또 슬퍼할 수만은 지금 없는 그런 시장에서의 대안책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숲들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나무를 잘 골라내는 방법까지 함께 일러주신 것 같아가지고요.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좀 막막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난이도 낮진 않습니다만은 단기적인 어떤 대응이나 트레이딩을 통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마음 편하게 그래 언젠가는 지나가리라 라는 생각으로 본다면은 또 저로에 살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긍정적인 또 향후에 대한 내 투자의 마인드 그리고 이제 기대감 가지고 함께 이 구간 헤쳐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어려운 부분들도 김영희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예정이니까 바로바로 계속해서 내 종목 진단 업데이트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오늘 전화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온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예. 종목은 어떤 거 봐드릴까요? 예. 사조동화원 네. 2,410원에 20%입니다. 올라갈 때 따라 사셨어요, 선생님?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네. 몰라가지고. 네. 네, 그래서 문의 한번 드리는 겁니다. 당시에 들어가셨을 때는 뭐 길게 대응하실 생각은 아니셨죠? 좀 빨리 수익 내실 생각이셨어요? 아니, 그 밀가루 그 네. 전쟁 그 저기 때문에 그 원래 그 1,600 얼마에 샀다가 상한가를 팔아둔 적이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그랬다가 올라가니까, 이게 밀가루 파동도 끝이 있고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5년 전, 10년 전 그래프를 보니까, 네. 이게 5년 만에 3,000원 정도는 오지 않을까. 네. 5년 만에.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했더니 이렇게 자꾸 뒷걸음질 치네요. 첫 번째는 성공을 하셨는데 상가 딱 깔끔하게 팔고 나오셨는데 두 번째가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고민이 되고 계신 상태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름의 또 깊이 있게 또 시장을 보시고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방향이 틀렸는지 아니면 일단은 들고 대응하면은 이번에 2차 도전도 성공하실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한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워낙에 이슈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의 이제 변동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따라가는 또 매매가 쉽지가 않으실 것 같거든요. 사조 동아원의 주가가 오늘 4% 넘게 밀립니다. 거래는 아무래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좀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2,000원을 살짝 좀 방해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사조 동아원 모멘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사조 동아원은
지금 현재 구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앞으로의 이 식량 가격 지수의 흐름과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얼마나 좀 다시 한번 시장에 떠오를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일단은 오늘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됐고 이제 8.3% 올라간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원래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은 8.1%였고요. 이제 저번 달에 8.5% 정도였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중간 수치로 이제 발표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8.3%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이유는 이제 가스값이 조금 이제 또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은 내려갔지만 이제 신차 가격은 올라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 운임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거지, 사실 이제 이 미리 가격이나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CPI 지수에 크게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CPI 지수가 어찌됐든 저번 달보다는 낮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이 이제 곡물 관련주들이라든지 혹은 이제 비료 관련주들이 추가적으로 올라와 주려면 결국에는 이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빠르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푸틴이 전쟁을 끝낼 의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계속해서 확전에 대한 의지는 이제 어느 정도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곡물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다시 한번 시장에 떠오를 수는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뭐 중요한 부분은 기업 자체의 어떤 펀더멘털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테마군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반드시 발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구간이 왜 중요하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근에 상승이 이렇게 강하게 나왔었던 구간 자체가 결국에는 이런 이 곡물과 이 비료값의 어떤 급등으로 인해서 상승이 크게 나왔었던 구간이었죠.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강하게 차익 실현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구간이에요. 때문에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반드시 잘 주의해서 보셔야 하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일전에 이제 저가를 지켜줬던 부분이 일단은 1845원, 그리고 대략 한 1780원 정도까지 이제 이 박스 밴더가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대략 한 1840원 정도를 이탈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1700원 1차적으로 급락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1500원대까지 급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이 구간을 지지를 해주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야기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곡물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뭐 식량 위기에 대한 우려감들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대략 한 2,200원 정도 구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대략 한 2,400~500원 정도 구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등이 나왔을 때 꺾이는 구간에서 혹시나 추가적인, 그러니까 저항 구간에서 추가적인 돌파가 나오지 않고 상승이 나오지 않고 꺾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손실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 지금 현재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각종 뭐 이 밀가격, 그 다음에 뭐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이미 상당히 상수로 받아들여진 상태고 이미 많이 반영이 된 상태예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회가 왔을 때에는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한 1840원대를 지지라인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나 이탈을 하게 되면 꼭 비중 조절을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 구간에서 잘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반등 구간은 2,200원, 2차 반등 구간은 매수가 부분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반등 구간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꼭 정리를 해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방향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드릴 필요 없이 너무 깔끔하게 네 멘트로도 마무리까지 잘 지어주셨는데 시청자님 다 이해되셨어요? 예,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 빨리빨리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격대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스텝 꼭 밟아주세요, 손자님.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네. 사주 동화원 봐드렸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데 아까는 공격적인 또 마인드로 대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2차 목표가로 세워주셨던 그 지점에서 꼭 한번 정리하시기를 제가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J ENM 다들 걱정 많으시죠? 이거 들고 계신 분도 오늘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가지고 주식 공부 대박나자님께서 지금 올려주셨거든요. 이 가격으로 좀 봐드릴게요. 매수하신 가격이 21만 원대 많이 높으세요. 네, 21만 6천 원. 비중은 다행히 10% 싣고 있습니다. 보유 중인데 지금이 바닥일까 다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 주셨고, 그러면 이제 추매가 가능하신 여건이 되시는가 봐요. 더 사실 수 있을 만한. 그렇게 되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봐야 되는지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장중 저가가 10만 8,900원이고 현재가가 10만 9,200원, 낙폭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장중 저가 라인에서 헤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닝이 너무 슈퍼 수준으로 나와가지고 영업이익이 반토막밖에 안 났습니다. 시가총액 어느새 지금 체면을 구겼죠. 10비에 탁 떡거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판단이 지금 현재 가능하실까요? 전문가님, 바닥이 맞습니까? 아직 아닌가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닥을 이제 섣불리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이제 무리가 있겠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가장 잘 지켜줬었던 이제 구간은 분명하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12만 원대를 이제 계속해서 잘 지켜주다가 이제 이 구간을 뚫어내는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닥을 섣불리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이후에 어느 정도에서 이제 지지를 해줄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대략 1차 구간은 대략 한 10만 원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구간은 대략 한 8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의 이런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해주시고, 지금 이제 CJ ENM을 포함을 해서 지금 전체적인 뭐 어떤 뭐 영상 컨텐츠나 혹은 이제 뭐 엔터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장이 실적이 정말 좋은 종목들도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약간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 지금 현재 이 시청자님의 21만 6천 원, 그러니까 이제 이 추매를 가장 적절하게 진행을 해야지 어느 정도 좀 탈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차 지지 라인은 대략 한 10만 원 정도고, 그 다음에 2차 지지 라인은 대략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추매를 노리고 바닥 구간을 확인을 해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CJ ENM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뭐 티빙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디지털 매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음악 콘텐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닥을 짚어주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반등을 짚어주는 그러한 구간은 분명하게 나와줄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잘 이제 짚어간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잘 나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의 영향을 분명하게 생각은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이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뭐 계속해서 기술주를 제외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성장주에 속하는 종목들은 크게 이제 뭐 영향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CJ ENM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조금 여유롭게 보는 시각이 필요해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당장에 조금 전략을 꾸려 나간다라고 한다면 비중이 이제 10%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때문에 일단은 다른 비중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제 좀 수익을 챙겨 나가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로 이제 좀 수익을 챙겨 나가시다가 이제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은 분명하게 나올 것이고, 바닥을 잡게 되면은 반등 또한 분명하게 강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현재까지 매물이 쌓여 있는 뭐 12만 원부터 14만 원 구간까지 1차적으로 이제 반등 구간을 노려갈 수는 있겠죠. 때문에 이제 저가에서 추가 매수 기회를 준비를 하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하다가 이제 바닥을 잡는 구간을 확인하고 그때부터 좀 추가 매수를 준비하자라고 이제 좀 방향성을 설정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버티시면서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도 이렇게나 깊은 조정을 만나게 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좀 교통 정리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대응하고 계신 분들 조금 힘겨우실 것 같거든요. 네, CJ ENM
대해서 또 나온 전략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진정 주리님께서는 시장을 보시면서 요즘 공포감이 많이 드시는가 봐요. 네, 무서운 날이네요 하셨는데 체감이 좀 안 좋으시군요. 오늘 또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초코막대님 어서 오세요. 네, 옵션 만기일임 장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셨는데 이런 또 이제 자세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또 오후장에 긴장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되잖아요. 긴장을 놓지 않는 집중력 있는 매매, 네, 초코막대님 꼭 승리로, 네, 수익으로 연결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좀 분위기 바꿔가지고 요즘에 해운주 관심 많으시죠? 저희 흥하해운을 잡으신 나비님의 종목 봐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해주고 계신 나비님의 종목이신데 해운주에서 흥하해운을 선택하셨는데 매수가가 거의 현재가 금방입니다. 네, 2,970원이시고 10%신데 질문을 그냥 워딩 그대로 이렇게 해드리면 얘도 올라갈까요? 라는 그냥 심플한 질문 주셨는데 다른 해운주 대비해가지고 조금 못 올라온 부분을 거든요. 낙폭이 그거를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페노션 실적 굉장히 좋았고 신고가 대비 한 12%밖에 안 눌려 있고 다른 종목보다 물론 항아해운이 바닥에서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위에서 보면 아직까지 60% 고점 대비 밀려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운주 안에서 이 종목을 고르신 것 같아요. 흥하해운 얘도 올라갈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이제 해운주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HMM이랑 그다음에 이제 페노션이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BDI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해운주들에 대한 어떤 수혜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해운주들은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냐면 여태까지 이제 계속해서 좋지 않았던 흐름을 보여줬던 게 사실 이 해운주들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불안해서였고 이제 페노션이나 HMM이나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상승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 또한 실적이 이제 다시 한번 역대급 성장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해운주를 지켜보실 때에는 반드시 실적이 조금 동반이 되는 그런 이제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보셔라라고 이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훌륭한 종목이느냐라고 하면 조금은 퀘스천 마크가 따라올 수 있는 종목이기는 하죠.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반드시 트레이딩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흥하해운이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이세요.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굳이 지금 해운주에 대한 수혜가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주고 있고, 뭐 흥하해운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없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단기적인 관점이 어느 정도 가미가 되셔야 된다는 점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이제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왔습니다.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잘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굳이 뭐 매수가 정리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 주가 탄력을 노려보되 너무 큰 탄력을 노리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너무 큰 탄력을 노리시는 거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 일단은 지금 현재 1차 한 3,100원 정도를 이제 맞고 떨어졌죠. 맞고 떨어진 이유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에 앞서서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던 이러한 구간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 구간의 매물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너무 큰 수익을 노리시기보다는 대략 한 3,100원 정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매물을 돌파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도 수준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혹시나 이제 추가적으로 이 뚫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3,500원에서 600원 정도까지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꼭 명심을 해주셔야 되는 건 말씀드렸듯이 흥하해운은 실적에 받쳐주지 않는 해운주기 때문에 반드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는 점 때문에 혹시나 이제 해운주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꺼진다 싶으시면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꼭 강조드려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트레이딩 영역이다, 나비님. 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리님께서 저희 전문가님 보시면서 누구 닮았는데 계속 하셨던 것 같거든요. 예전에 농구대잔치 시절에 고대 김병철 선수, 농구 선수 느낌이 살짝 있네요 하셔가지고 제가 빨리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 초록창에 쳐봤는데 제가 정말 빵 터졌거든요. 아마 얘기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테리님의 예리함, 네,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김병철 선수 보니까 잘생겼는데
하셨는데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으신 것 같아요. 네, 예리한 또 테리님의 멘트 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자이언트 스텝 네, 한번 봐드릴까요? 네, 전화 연결인가 봅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자이언트 스텝 올려주신 분 만나볼게요. 지금 매수가 보니까 28,300원 태백 주목나무님께서 남겨주셨군요. 네, 28,300원 비중은 10% 가지고 있습니다. 저가라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계속 흘러내린다. 아마 요즘 이런 케이스들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언제까지 내릴까가 궁금하시다고 매도가 문의 주셨어요. 작년에 그렇게 핫했던 자이언트 스텝이 작년 말부터 완벽하게 지금 추세가 꺾인 상황입니다. 아직 바닥이 나오려면 한참 더 내려가야 되긴 하는데 지금 잡으신 가격대 대비해서는 손실이 좀 있으신 상태여가지고 추세 이거 깨졌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반등 기다려도 될지 네 포인트 잡아주세요. 네, 일단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전에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그때 부양책에 대한 어떤 시장의 기대감들 그리고 수급이 계속해서 쏠려줬고 그러면서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정말 이제 좋은 상승을 보여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자이언트 스텝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승이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꺼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저저번 달에 보호 예수가 풀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린 물량들도 계속해서 좀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역시나 뭐 이제 지지 라인을 언제 확보를 해주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장 이제 중요했었던 지지라인 자체가 어디였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대략 한 2만 원 후반대에서 3만 원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구간을 지켜주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추세 하락으로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지지 라인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대략 한 2만 원 정도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만 원 초반대까지는 추가적으로 조정 구간을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주들 최근에 이제 봤을 때 삼성에서 새롭게 또 먹거리로 낙점을 했죠. 이제 메타버스를 로봇에 이어서 이제 미래 먹거리로 낙점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아직까지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예전에 그 로블록스가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뭐 상대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장주들에 대한 흐름이 결과적으로는 약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안정적인 종목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도 그러한 관점에서 아직까지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두 가지의 관점을 안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2만 원 초반까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거는 거의 조금 확실시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2만 원 초반까지는 이제 열려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조정 꼭 이제 예상을 해주셔야 되고요. 때문에 지금 현재 단가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요.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보시면서 이제 2만 원 정도에서는 그래도 바닥을 잡아주면서 지금 이제 시장이 단기적인 어떤 악재들은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이 성장주들의 이런 흐름들은 그래도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도 최근에 분명히 이제 흐름은 나와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흐름을 타는 구간은 나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를 해놓고 다른 종목으로 좀 수익을 보다가 이제 대략 한 2만 원 초반에서 바닥을 잡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이제 추가 매수 대응을 하는 방법이 첫 번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손절이 조금 너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 지지 라인을 확보하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크게 담아서 이제 좀 수익 보전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또 워낙에 성장주들에 대한 어떤 투심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비중을 좀 어느 정도는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다른 수급이 쏠리고 시장에서 그래도 조금 주목을 해주는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때문에 좀 그런 전략 위주로 좀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자세하게 봐주셨네요. 성심성의껏 답변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정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희 전문가의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김병철 선수 얘기해가지고 게시판에서 굉장히 의견들이 많으시네요. 많이 닮았다고 마그마님께서는 찾아보셨나요? 저처럼 97년도 이때에 이제 활동하던 선수여가지고 예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좀 저도 가물가물했거든요. 찾아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싱크로율 높다라고 네, 동의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친절한 김영희 전문가와 저희 함께했습니다. 나타나님께서는 출석책 하셨고 방금 네, 진단 받으셨던 태백 주목나무니 오늘도 저 출근합니다. 진단쇼 출근 도장 찍어주셨는데 진단까지 함께 받으셨어요. 테리님께서는 오후에 아이스 쌍화차 마시러 다방행을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뜨거운 쌍화차는 먹어봤는데 아이스 쌍화차도 파는지 몰랐어요. 여기에는 노른자는 띄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맛인지 궁금한데 꼭 맛 후기 네, 내일 남겨주세요. 저희 마그마님께서는 서울 쌍화차 노티나게실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테리님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네, 오늘 같은 날씨에는 정말 시원한 음료 한 잔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속 답답하신 분들도 시원한 음료 한 잔 하시면서 그리고 진단쇼 통해서 조금 더 시원함 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 윤여민 FP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거래소 지수를 보면서 들거든요. 워낙에 또 뉴욕장을 보고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낙폭 줄이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현지 시장을 보면서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지금 시장은 좀 낙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좀 개파락으로 미국 시장 영향으로 개파락을 좀 시작했지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라인을 잡아주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좀 기록을 했던 저점을 그래도 좀 깨지 않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지금 2,530 정도까지 내려갔던 상황이었을 텐데 일단은 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측면에서 뭐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세고 그 이면에는 아무래도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좀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미국의 좀 실적 시즌이 또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이지만 우리나라 실적은 거의 지금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입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컨센서스를 좀 하회한 그런 종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지수에 좀 하락을 부르는 어떤 그러한 장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스갯소리로 10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숨고르기 기관이 좀 들어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라인을 봤을 때 한 2,500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까지도 좀 열려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옵션 만기이기도 합니다만 좀 어떤 매수세의 또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가 좀 미국의 또 옵션 만기일이 좀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지수의 어떤 하단 라인은 거의 지금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는 차분히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대응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조금 느긋하게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이용해보자라는 전략 팁까지 저희 받아봤습니다. 종목들 올라와 있는 거 지금 벌써 40분 다 돼가가지고 네, 빨리 한번 또 네, 여러분들 종목 봐드릴게요. 이번에는 초코막대님의 종목 골라봤는데 KH바텍 네, 이거 가겠습니다. 낙폭이 깊어요. KH바텍도 네, 잡으신 가격은 21,000원대이시고 비중은 13% 가지고 계신데 KH바텍도 작년에 3만 원 이상까지 갔던 주식인데 지금 18,900원에 거래가 형성이 됩니다. 거래도 요즘에 많이 줄고 뭐 시장에 이렇다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조명할 만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요즘 굉장히 조용해진 상황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신저가가 바로 그제 나왔죠. 네, 18,500원에서 신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던 종목입니다. 아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가신 가격보다 더 밀려나가지고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은 KH바텍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저점을 좀 깨고 있는 모습을 좀 보면서 확실히 약간 제약바이오 같다는 좀 차트가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1분기에는 이제 좀 비수기다 보니까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기대보다는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힌지 쪽에 대한 모듈 매출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이제 전분기 대비했을 때 뭐 한 5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주가가 좀 1분기에 실적을 좀 미리 좀 반영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시점에서
향후에 좀 더 좋아질까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힌지에 대한 물량은 계속 증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더블폰 관련돼서는 지금 올해 한 1,600만 대 정도 수준에 제가 볼 때는 좀 물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설계 방식도 많이 좀 향상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이 폴더블폰 부품 중에서 KH바텍이 차지하는 어떤 위상은 상당히 유지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러한 부분의 성장세는 뭐 1분기에는 좀 비지겠습니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좀 성장세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종목 자체가 저점을 좀 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증거사 지금 확인한 바로는 거의 35,0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전고점을 넘어가는 어떤 그러한 좀 목표가도 좀 많이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일단은 현재 비중으로 좀 보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딱 일봉상으로 좀 매물대가 좀 몰려있는 구간에 지금 매수가 평단가가 좀 지니고 계신데, 저는 24,000원 정도만 좀 반등에 성공을 한다고 하면 좀 전고점을 보러 갈 수 있는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힘드시겠지만 버티시면서 좀 홀딩하는 의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4,000원 돌파되면 전고점을 볼 수 있다고 하시는 가격대가 3만 원 라인대가 맞으세요? 전고점, 직고점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네. 지금 3만 원은 지금 작년 9월 2일이었죠. 지금 31,950원으로 지금 전고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증권사의 목표가들은 뭐 35,000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뭐 약 한 1.89배 정도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좋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과든 악폭 구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낙폭과대 맞다고 합니다. 일단 24,000원이 중요할 것 같고, 그때 오면은 다시 한번 좀 물색해 보면은 가격대 좋을 것 같고요. 돌파가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 굉장히 큰 레벨업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너무 걱정 마시고, 네, 들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코막대님의 종목 먼저 봐드렸어요. 저희 전화 계속 받습니다. 서울전화 325-8200번. 네, 전화 오늘 또 많이 넣어주세요. 네, 걸려온 전화 먼저 받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는 들리는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네, 시청자님 지금 TV로 보고 계신 볼륨 약간 낮춰주시면 제 소리 더 잘 들리실 것 같거든요. 예. 네, 예. 종목 어떤 거 가지고 계세요? 현대자트. 제철이요. 매수가하고 비중 같이 봐주세요. 매수가 20%에 48,000원. 48,000원이면은 근래에 들어가신 가격일지 언제 사셨어요? 따라간 지 한 3일 됐어요. 얼마 안 되셨죠? 예. 41,550원 약간 밀려나 있습니다. 이 종목도 많이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점이 끌리셔가지고 매수하셨어요? 토마토 TV에서 추천해서 내가 들어갔는데. 바로 사셨어요. 추천을 받으시고. 추천하고 네. 난데 이틀 후에 네. 내가 샀거든요. 고민하시다가 들어가셨군요. 이틀 후 같으면 좀 밀리가지고, 네. 이 정도면은 됐다 싶어서 내가 샀거든요. 알겠습니다. 현대제철을 들어가셨을 때 그 포인트가 제가 좀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설정하신 목표가 얼마셨어요? 추천받으셨을 때요? 추천받을 때 52,000원이라 하던데. 많이 기대하고 계시군요. 52,000원. 긴 네. 호흡으로 보시는 거는 맞으신 거죠? 네. 설명할 때, 네. 한 2개월 정도 이야기 하시던데? 2개월 정도요? 네, 장기가 아니고 중기. 네. 그러네요. 네, 2개월 안에 52,000원이면 굉장히 또 큰 수익 시장 대비해서는 좋으신 성적이 네. 나실 것 같은데, 다른 분의 의견도 한번 좀 같이 청취해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저 네. 유념인 FP 의견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어떤 의견을 또 건네주실까 궁금합니다. 요즘 시장 상황상 이 정도 수익 나면 2달 안에 굉장히 큰 수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닥을 잡았다라는 아마 관점에서 추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네, 일단은 경기 민감주의 대표적인 철강 쪽의 현대제철을 좀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도 이익에 대한 성장성은 상당히 뚜렷한 상황입니다. 지금 1분기에 지금 판매량이 회복이 됐고 또 해외 시장도 상당히 호조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연간 이익 상향치가 좀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분기에 지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별도 영업이익 역시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하면서 사실 연결 자회사들의 수익성 개선이 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해외 쪽에 스틸 서비스 센터라고 하는 이제 SSC 쪽의 수익성이 좀 급증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서프라이즈가 났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에도 제가 볼 때는 실적에 좀 증액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이제 자동차 강판이라든지 지금 조선 쪽에 지금 호판 관련돼서 좀 가격이 좀 오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충분히 저는 이제 추가적인 수익성 인상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중국 수요에 대한 부진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불안감을 제거를 한다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개선세는 확실히 연초보다는 좀 명확하게 좀 뚜렷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자동차 섹터가 조금씩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자동차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이 좀 구체화된다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웃퍼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저도 업사이드가 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저는 이제 기간까지는 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52,000원 말씀하셨던 부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어떤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던 평단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좀 의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조금 더 확신이 붙으셨을 것 같은데 시간의 문제는 시장에 맡겨두셔야 될 것 같고, 일단 52,000원까지는 도착 가능할 것 같다라는 또 한 표 더 받으셨거든요. 예. 네, 일단 시간 너무 좀 신경 쓰지 마시고 목표가 꼭 실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보세요? 네. 내가 한 가지 더 더 문의해 볼 궁금한 게 점 있는데요. 있으세요? 네. 예. 철 강판이, 네. 예, 강판이 후판도 톤당에 10만원 정도 올라가 120만원 정도 가고, 네. 자동차 강판도 지금 한 10% 정도 가격 올라왔거든요. 인상.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이 계속 오르지를 못하고, 네. 하나의 약점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3년 전에 트럼프가, 네. 미국 얘기하세요? 수출 관세 네. 때문에, 그게 지금 원래 지금 3년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나라 수출 산업부에서, 네. 통상산업부에서, 그거를 유예를 시키도록 하는데, 미국으로. 네. 그게 좀 유예가 되겠는지 그 전망을 한번 알아봐 달라고. 지금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안고 계신 것 같은데 속도가 덜 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의견 좀 주실 수 있으세요, FP님? 네. 지금 철강 수출 자유규제 관련돼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지금 철강 수출 관련된 어떤 좀 무역 관련돼서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러시아도 좀 한 몫을 하고 있고,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좀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에 좀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3년 유예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정치적으로 좀 해석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그런 게 잘 지켜진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긴 살짝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오른 것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좀 봉쇄령이 좀 풀리게 된다고 하면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또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단기적인 이슈에 좀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조금 뉴스플로우를 좀 계속 따라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궁금하신 거 다 해결되셨기를 바라겠고 52,000원 꼭 목표가 실현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꼼꼼하게 보시네요. 네, 현대제철 좀 원하시는 시간 안에 꼭 목표가 도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정 주린이님께서는 오늘 시장에 대해서 무섭다 이렇게 좀 느낀다고 하셨는데 힘내자 KH 바텍 남겨주셨어요. 네, 간접적으로 진단 받으신 것 같은데 앞에서 저희 초코나무님께서 좋은 진단 받으셨는데 이걸로 인해서 조금 더 무서움 가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산소오름 푸르고님께서는 힘내는 데는 홍삼이 최고입니다 하셨는데
요즘엔 시장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체력도 조금 달린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홍삼이 정말 기력을 내는 데는 최고인 것 같거든요. 좋아하는 음식 드시면서 또 기분 전환 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다들 또 마인드 컨트롤도 네,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삼 드시고 네, 입산소열 프로그램도 힘내세요. 다음 종목은 저희 오랜만에 증권주 하나 볼게요. 네, 하나투자증권을 저희 이승환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매수가가 그래도 꽤 높으신 것 같아요. 평단가가 5,110원이시고 비중을 계속 넣으셨을까요? 네, 50%나 이 종목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손절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손절할까요? 네,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하나투자증권이 지금 반등이 계속 없이 밀립니다. 작년에 8월 달에 나왔던 신저점이 3,900원인데 거기까지 지금 다가서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 또 가뜩이나 더 안 좋네요. 좀 내려오는 속도까지 가빠라지게 되면서 오늘까지 6거래일째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증권주 잡으셨어요. 하나투자증권. 네, 손절입니까?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지금 일단은 좀 증권주, 은행주, 뭐 보험주가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가득한 증시에서는 좀 방어주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좀 거래대금 감소로 인해서 일단은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은 빨간불을 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실적 발표에서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505억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 23% 정도 감소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좀 주가는 확실히 좀 세게 밀리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증권주는 저는 사실은 조금은 이제 뭐 권장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 보유를 해야 한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서 저는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낙폭이 좀 심했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매도세 때문인 것 같고 결국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어떤 그러한 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기술적 반등이 좀 있을 때마다 조금씩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서 좀 비중을 줄이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도 FP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이 오바되게 지금 담고 계신 상황이어가지고 비중 조절 필수적일 것 같고 증권주 투자는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평가를 상황에 맞게 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잘 관리하셔가지고 너무 마음에 큰 상처 입지 않고 네, 마상 입지 않고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환님 힘내세요. 네, 하나투자증권 비롯한 증권주분 투자하신 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필명 보고서는 필명이 굉장히 재밌으세요. 잠실고라니님, 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코오롱 플라스틱 남겨주셨는데 오늘 아마 마지막 종목으로 네, 당첨되신 것 같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요. 저희 시청자님께서는 11,400원에 진입을 하셔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수익권에 저희가 진단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네, 13,800원 현재가 나오고 있고 10% 비중입니다. 매도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익절하시려고 지금 계속 타이밍 보시다가 팔지 못하고 지금 다시 지금 문의 주신 것 같은데 매도가 참 어렵다는 걸 느끼신다고 하거든요. 얼마에 매도하면 좋을까? 매도 버튼을 수익권에서 누르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워낙에 또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밀려있기 때문에 더 기다리면 수익이 날까 하는 마음으로 매도 버튼 아직 못 누르신 것 같거든요. 결정을 조금 도와주세요. FP님께서.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은 지금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만 좀 약간 테마성 플라스틱 관련된 쪽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엮이면서 좀 급등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호실적에 대한 어떤 발표 이후에 좀 급등을 했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뭐 전형적으로 좀 약간 꺾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지금 이렇게 힘든 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충분히 저는 뭐 수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비중을 좀 조절해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거래량을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5월 4일 날 2,400만 주가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외국인은 계속 매도지만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이 조금씩 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뭐 시세가 정확하게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또 잘 나왔고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대비해서 거의 700% 이상 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두 번 정도의 좀 시세는 남아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좀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좀 이익 실현을 하면서 좀 비중 조절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좀 평단가도 좀 낮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좀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서 좀 반등을 더 할 수 있는 좀 수익 극대 관점을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15,000원을 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한 17,000원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 조절하자고 하신 거는 지금 비중이 많지 않으시거든요. 10% 비중이신데 말씀하신 가격대 오면 그래도 일단은 비중을 줄여놓고 대응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2% 이상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승세를 또 언제 반납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적이자 또 안전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롱 플라스틱이 실적은 안 좋았는데 요즘에 이슈에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어전 정부의 정책 모멘텀, 새 정부의 그런 부분도 받고 있고 러시아 쪽에서 이제 원자재 수출권, 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탄력을 뭐 5월 초 정도에 강하게 받긴 했는데 워낙에 또 이런 종목들이 변동이 크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 가자라는 전략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비단 코롱 플라스틱에만 해당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진단 들어보셨다시피 시장 상황이 워낙에 또 살얼음판이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거는 일정 부분을 조금 챙기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그리고 안전하게 가자라는 의견이 조금 많았고요. 손실권인 종목 중에서도 요즘에는 매도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라는 걸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는 전문가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또 마음고생을 하거나 정말 희망이 없는 종목으로 좀 고문을 당할 수 있는 또 시장이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내 종목에 대해서 정말 또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게 또 힘드시다면 언제든지 매일매일 저희 진단쇼 있으니까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불안한데요. 지금 시장이 변동이 또 꽤 크게 나옵니다. 오늘 오전장에도 변동이 컸고 12시 넘어오면서도 지금도 뭐 시장 분위기가 계속 불안합니다. 옵션 만기 이래 좀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코스닥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2.3%로 낙폭이 다시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 저가 지금 막 경신하게 되면서 음봉의 길이가 길어지는 패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이 오늘 오전부터 분위기 많이 안 좋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 오후장에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코스피가 저희 12시까지만 해도 0.1% 하락으로 들어오면서 분위기 조금 반전되나 싶었는데 아닌가 봅니다. 약간 수포로 들어가는 분위기고요. 한 0.6%가량의 내림세가 나오게 되면서 윗꼬리, 밑꼬리 모두 단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판에 시장 조금 더 변동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잘 확인해 보시면서 놓치시는 부분 없는지 실수 없는 하는 부분 없는지 잘 챙겨 보셔야 되는 오늘 하루 될 것 같습니다. 신중한 대응 이어나가시길 바라면서 저희 진단쇼는 인사드릴게요.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이상형 월드컵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